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추석 때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때 일단은 추석 잘 보내시고요. 일단 네,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여유로워가지고 중동 정치 이슈에 관한 거를 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셉은 레바논인데요. 네, 레바논에 대한 뉴스를 가끔 보시고 계실 거예요. 시위도 그렇고 뭐 정치적인 분열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뭐 요즘에 논란될 게 꽤 많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레바논이 분열과 공백 이런 것들로 지금 그 위기로 가득 차여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 시스템으로도 분석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정치, 중앙 정치 구조에 대한 걸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영상을 한 개 더 찍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레바논이 이제 총리도 새로 이제 신임이 되었고 이제는 국제적인 협력도 도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레바논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지 그런 것을 이따가 영상으로 올리게 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좀 더 뉴스보다는 정치적인 이론에 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이 많습니다. 매번 글이 많아왔죠. 근데 제 말과 함께 하나씩 간단하고 천천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바논은요, 의회 민주주의죠. 네, 의회 민주주의고 우리랑 비슷합니다. 단원제이기도 합니다. 그 하원, 상원 그런 게 없이 단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네,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부터 국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 괄호 보시면 1990년 타이프 합의에 의한 체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제가 설명 적어놨는데 레바논 내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레바논 의회 의석수를 분배하는 것에 합의한 거라고 말이 되어 있고요. 다른 뭐 인터넷 사이트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89년도라고 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89년도도요. 거의 뭐 가을 말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출처가 주 레바 주 레바논 대한민국 대사관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가 좀 더 공식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따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레바논 내전 자체가 그 레바논이 종족의 종파 중심의 나라인 거 아실 거예요. 이 종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심각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시리아가 이제 레바논의 요청으로 레바논 내전에 개입을 해요. 근데 또 시리아가 이 레바논에 진출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던 이스라엘마저도 남쪽에서 이제 레바논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개입을 했죠. 그래서 좀 국제전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레바논 내전이 그 197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까지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사실 냉전 말기 시기죠. 그래서 개입을 해요. 미국도 역시 소련도 역시 개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큰 규모로 좀 심각하게까지 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종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정치적인 배분이 좀 더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 레바논 의석수를 다시 분배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때 이것을 더 반복을 할게요. 일단은 대통령 보겠습니다. 대통령은요, 6년 단임제입니다. 우리보다 좀 길죠? 그런데 대통령은 무조건 기독교에서 뽑아야 합니다. 기독교도요, 마론파 출신의 기독교에서 나와야 되는데, 마론파는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는 독립된 단체이긴 해요. 하지만 교황에 대한 인정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론파를 좀 카톨릭으로 보기도 합니다. 분파 정도로. 이것에 대한 근거, 그러면 왜 이 기독교에서만 뽑히냐 하는 게 1943년에 내셔널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국민협약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레바논은요, 이게 프랑스부터 독립을 한 나라죠. 1943년 때 독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나라를 만들 거다, 정치적으로 어떠한 체제를 구축할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식민지를 없애는, 식민지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래서 레바논 자체에서 국민협약을 만듭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대통령을 기독교로, 총리를 이슬람 수니파로, 국회의장을 이슬람 시아파로 뽑는다.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레바논의 그 종파가 많죠. 거기에 있는 이 종파별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협약이었을까라는 판단. 그래서 결국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국민협약의 역할이 컸습니다. 물론 다른 독립 노력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문서적인 이 불문이긴 해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결국 힘을 발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총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 수니파 출신에서 뽑힙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합의를 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지명한다든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명하죠. 근데 여기는 종교적인 비율, 종교적인 그 종파 간의 이득을 전부 다 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뽑혀요. 거기서 뽑힙니다. 예, 레바논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부분이 아주 작용하죠. 근데 종교도 어떤 종교를 지배적으로 믿는 또 종족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족에서 특정한 종족을 믿는 그런 뉘앙스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반영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레바논 자체가 원래는 식민지 시대는 좀 작았던 영토였습니다. 그때는 좀 더 이 기독교 마론파 인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독립을 하고 나서 레바논 영역이 좀 확장이 돼요. 그 내륙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슬람 인구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이슬람과 기독교 중심의 그런 종파 갈등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를 다 없앨 수도 없고 이슬람을 다 없앨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가는 것이고요. 참고로 레바논, 옛날 레바논, 식민지 시대 때 뭐 내려오는 레바논, 오스만 제국 시대 때 내려오는 레바논은요. 일단 그 험준한 산맥과 바다를 바로 끼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국가와 비교하면은 좀 험준한, 그러니까 문화권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부터 아주 비잔티움 시대 때부터 종교적인, 기독교 종교적인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마론파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아랍 지역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국회를 볼게요. 국회는 4년이고 최근에 128석입니다. 근데 딱 똑같이 64대 64 기독교, 이슬람교 동수 배분을 합니다. 이슬람교에 뭐 수니파, 시아파 다 할 거 없어요. 이슬람이면 다 하나로 보고요. 기독교도 뭐 마론파든 뭐 가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든 다 상관없이 다 그냥 기독교면 다 하나의 기독교를 봅니다. 그래서 64대 64로 딱 가르고요. 그리고 보통 직선제, 우리처럼 총선제를 실시합니다. 뭐 대통령 뽑는 방식 참 기독교 마론파 출신인 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하지만 국회 같은 경우는 국민이 뽑는다는 게 좀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각이라는 게 또 필요하죠. 그 좀 더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그 정책을 논의하는 곳일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그 대통령과 총리 지명자의 합의에 의해서 임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독교, 순위파, 시아파가 모두 필수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는 규칙이고요. 단 총리 부서가 없는 대통령령은 효력이 없다. 즉 총리의 권한이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각 구성도 역시 그 종교적인 비율 그리고 종교적인 합의라기보다는 종교 출신자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조화롭게 반영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하 합의는 참고로만 하면요. 2008년에 한 건데 어느 종파든 간에 각의, 즉 내각회의죠.
여기서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각을 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뭐 설명은 복잡하긴 한데 결국에는 그렇죠. 종교 출신들의 그 반영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죠. 강요회의가 30명일 경우에는 최소한 11명 이렇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내각을 배정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참고로만 말씀드리면요. 역시 식민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프랑스의 제도를 많이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정치 체계가 뭐 프랑스 영향력을 좀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레바논 현지인을 보면요, 프랑스어 할 수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산하에 하급 법원, 공소원, 대법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3심제 우리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행정재판소랑 헌법재판소, 정교법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최고행정재판소, 헌법재판소 있는 건 뭐 있을 법도 한데 종교법원은 좀 우리가 보기엔 특이하죠. 근데 여느 아랍 국가가 보기에도 이것이 매우 특이한 게요. 기독교랑 여기는 이슬람교가 꽤 각각 인구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거한 종교법원만 많은데 여기는 기독교도 역시 존중해주는 종교법원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도 역시 볼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뭐 대통령 그리고 그 총리, 국회의장 이렇게 세 요직 같은 경우는 종교별로 뽑죠. 그런데 기타 정보랑 군부 요직에 관한 안배는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암묵적으로는 이런 안배 관행이 존재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바논의 중앙 정치 구조 가장 간단하게 봤을 때도 역시 종파별의 이익관계를 최대한 균형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뭐 패스하려다가요 이것도 좀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레바논 정치랑 헤즈볼라랑 뭔 관련이 있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왼쪽에 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석수가 기독교, 이슬람이 절반이죠. 예, 64, 64라고 돼 있었죠.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타이포 조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의석수를 동수 배분하기 전에 그 원래 레바논의 의회 구조가 원래는 99석이었습니다. 1990년 이전에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때는 기독교가 54 그리고 이슬람 45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각각 다 늘어나는 부분이죠. 제가 굳이 노란색 칠하는 이유는요. 종파별로 큰 기독교 이슬람별로 가장 큰 두 개만 제가 동그라미 노란색 친 거예요. 기독교는 역시 마론파가 가장 입김이 셉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세고요. 이슬람은 네, 순니 시아가 딱 반반이긴 하죠. 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충 말씀드릴 건요.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약간 우세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12년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레바논 종교 인구 분포를 보니까 이슬람이요. 이슬람이 54%고요. 그리고 드루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이긴 하죠. 조금 별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네, 크리스찬이티가 40%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거의 인구 비율은 5대 4대 6 정도 되죠. 네, 크리스천이 4 그리고 이슬람 포괄적인 게 한 6 정도 되죠. 그런데 이석수는 5대 5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이슬람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동수 배분돼 있으니까 기독교에게 조금 더 힘이 쏠릴 수 있는 그런 미묘한 구조를 보일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마론파 34석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기 우리나라처럼요. 뭐 우리 뭐 여야 간에 아주 큰 정당 하나씩 있죠. 예, 더불어 그리고 국민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두 단체만 보면은 뭐 거의 뭐 의석수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는 한 종파 간의 어떤
이익관계로 봤을 때는 다 동속 그 배분 자체가 좀 고르게 돼 있고요. 사실은 실제로 지금 레바논 의회를 보면요, 마론파 멱서 그렇게는 언급이 안 되고요. 이 종파를 따르는 단체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슬람 시아파 안에 헤즈볼라라는 정파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석수가 배분이 되는데, 참고로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바뀐 2018년 총선 때 12석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부 다 대부분 그 레바논 하면 헤즈볼라 하니까 뭐 군대도 거의 헤즈볼라가 장악을 했고 레바논 의회도 거의 뭐 헤즈볼라가 장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10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레바논 안에 종교의 기반을 둔 정치파들, 정당파들이 따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연정을 하냐, 서로 연합을 하냐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슬람 그 레바논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아랍 국가에 비해서 시아파 비율이 높긴 하죠. 그리고 여기 헤즈볼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배경 일단 두고, 사실 이슬람 수니파가요, 기독교 마론파랑 좀 정치적으로 좀 친합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슬람 수니파랑 기독교파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이건 뭐, 네, 아주 대항마가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파들끼리 혹은 뭐 정당파들끼리 연합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 찬성하는 뭐 그런 여당 같은 그런 세력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레바논의 그 중앙 정치 구조의 부분은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대부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레바논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뭐 정세를 언급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레바논에 관한 중요한 뉴스도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바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레바논 뉴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봤었는데요. 그 레바논 정치 구조를 좀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바논 영상을 지난번에 한 번 찍은 적이 있죠. 그 새로운 총리가 발탁되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왜 총리의 권한이 중요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한번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레바논에 관한 소식이 들어오면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레바논에 관한 최근 소식이 또 하나 올라갈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